안녕하십니까? 운강의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5년 을사년에 태어난 뱀띠는 연간의 을목과 연지의 사화가 겹쳐 지혜와 통찰이 빠르게 살아나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사화 속 장간에는 병화무토경금이 숨어 있어 불길이 토를 만들고 토가 다시 금을 낳는 흐름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운의 순환만 제대로 잡히면 식상이 재성을 생해 실속 있는 수입 구조로 연결되기 쉽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화가 과도해 토가 메마르거나 수가 마르면 재성이 형체를 갖추지 못해 돈이 들어와도 금세 흩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65년 뱀띠에게는 화를 바로 세우고 토를 안정시키며 수의 순환을 살리는 생활 처방이 핵심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식상의 발현이자 기운을 드리는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위비가 편안해야 식상이 맑아지고 맑아진 식상이 재성을 생해 재물의 그릇이 채워졌습니다. 특히 화가 본성인 뱀띠는 화생토의 길을 먼저 열어야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토가 금을 낳아 재물의 실체를 굳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의 윤택함을 더해 과열된 화를 식히면 지혜와 결단은 남기고 조급함과 산란은 덜어내는 균형이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올바른 식재와 조리의 선택이 원국의 장점을 현실 수익으로 전환하는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원리에 기대어 65년 뱀띠가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섭생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뿌리를 다져 토를 보하고 흐름을 틔워 수를 움직이며 과열을 눌러 화를 단련하는 3가지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각 음식이 어떤 오행적 성질로 위비를 돕고 식상을 깨우며 재성의 통로를 넓히는지, 또 어떤 빈도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한 끼가 기운에 큰 축을 돌리고 그 변화가 말년의 재물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5년 을사년 뱀띠는 본래 총명하고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지녔기에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누구보다 빠른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주 구조를 깊이 살펴보면 화의 기운이 본성으로 강하게 자리하여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화가 지나치면 토를 과열시켜 안정이 무너지고 수가 부족하면 불길이 꺼지지 않아 기운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거나 기대하지 않은 지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부지런하고 영리하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본인은 손에 남는 것이 적어 허탈감을 느끼며 살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을사년의 구조는 간지 속에서 화와 토가 중첩되는 특성이 강해 초년과 중년에는 기회를 잡아도 재성의 뿌리가 약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는 사주명리학적으로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흐름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재물이 늘어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에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돈과 인연이 없을까라는 체념이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의 경험이 곧 말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준비 단계였음을 명리학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초년과 중년의 고생과 부족함을 토양을 가꾸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불길이 지나쳐 토를 태우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65년 뱀띠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결핍을 겪었으나 그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후반부에 큰 재물을 담을 수 있는 밭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허탈감과 불안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말년에 다가올 풍요를 담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치로 보았습니다. 특히 식상은 인간이 세상에 내는 표현과 생산의 힘을 의미하며 이 식상이 제대로 작동해야 재성이 생겨 재물의 문이 열렸습니다.
뱀띠는 본래 사화의 기운을 바탕으로 태어났기에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토가 메마르거나 균형을 잃고 반대로 화가 약해지면 추진력이 떨어져 기회를 놓치기 쉬웠습니다. 결국 뱀띠에게는 화와 토의 균형을 회복해 재성을 안정시키는 조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화는 토를 생하는 기운이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면 불필요한 소모로 이어지고 부족하면 토가 뿌리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화의 기운을 적절히 가라앉히거나 보강하여 토가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예컨대 뿌리채소나 곡식류는 토를 안정시키고 수분이 풍부한 재료는 과한 화기를 다스리며 황색이나 적색 계열의 음식은 화와 토의 에너지를 동시에 보완하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뱀띠의 사주 구조 속에서 재성이 힘을 얻고 흩어지던 재물이 붙잡히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위비의 안정은 곧 재물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같았습니다. 위장이 튼튼해야 들어오는 돈이 머물고 식상의 기운이 원활해야 재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을 통한 섭생은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재성의 흐름을 되살리는 실제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뱀띠에게 음식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운명을 다스리고 말년의 재물운을 크게 키우는 생활 속 실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당근이었습니다. 당근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채소로 사주적으로 토의 기운을 강하게 머금은 동시에 붉은빛을 띠어 화의 성질까지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본래 화의 본성을 지닌 뱀띠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화의 기운이 지나치면 재물이 불에 그을리듯 흩어지기 쉬웠는데 당근은 그 화기를 적절히 흡수하고 토의 기운으로 전환해 안정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당근의 붉은빛은 뱀띠 본연의 화기를 상징했지만 그 뿌리는 곧 토를 강화해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다져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토가 안정되어야 금이 태어나고 금이 곧 재성으로 작동해 재물운이 구체화된다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화가 과하면 토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재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당근은 화와 토를 동시에 보완하는 성질을 지녔기에 뱀띠에게는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에 이로운 선택을 넘어 사주적으로 화생토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 재성이 자리 잡도록 돕는 생활 속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당근은 눈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명리학적으로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뱀띠는 원래 지혜와 직관이 뛰어난 띠였으나 재물이 머물지 않아 불안정한 삶을 경험해 왔습니다. 당근을 통해 몸과 기운을 다스리는 과정은 곧 자신이 지닌 본래의 통찰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시기에 재물을 붙잡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당근은 뱀띠의 삶에서 단순한 채소가 아닌 불안정한 재물운을 안정으로 전환시키는 상징적 열쇠였습니다. 두 번째로 뱀띠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연근이었습니다. 연근은 진흙 속, 즉 물과 흙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특별한 뿌리채소로 사주적으로 토와 수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화의 본성을 강하게 지닌 뱀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토를 태워버리고 수가 부족하면 불길이 꺼지지 않아 기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연근은 토와 수를 함께 보완하면서 과열된 화를 조율해 주었고 그 결과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근의 독특한 구조는 사주적 상징으로도 풀이되었습니다. 뿌리 안에 구멍이 나 있어 기운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곧 재물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재물이 한번 들어와도 막혀 있으면 금세 빠져나가지만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돌고 도는 가운데 점차 쌓이게 됩니다. 연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재물의 흐름을 정화하고 순환을 부드럽게 하여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돕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또한 연근은 수분을 충분히 머금은 식재료였기에 수가 부족해 불안정한 뱀띠의 기운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주에서 수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불을 제어하는 힘으로 풀이되는데 연근은 그 성질을 그대로 담아 과열된 화기를 다스리고 안정적인 기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뱀띠는 성급함 대신 여유를 얻고 흩어지는 돈 대신 오래 머무는 재물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연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뱀띠의 재물운을 붙잡아 주고 안정시켜주는 귀중한 열쇠였습니다. 세 번째로 뱀띠에게 권하는 음식은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는 대표적인 곡식류로 토의 기운을 든든히 보강하는 동시에 알알이 맺힌 알갱이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어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곡식은 토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으며 특히 화생토의 구조 속에서 토가 제자리를 잡으면 금이 태어나 재성이 힘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흙어지던 재물을 붙잡아 모으는 생활 속 실천이 되었습니다. 옥수수는 풍부한 섬유질과 단맛을 지녀 속을 편안하게 하고 포만감을 주었는데 이는 사주적으로 허한 마음을 채우고 부족함을 풍요로 전환하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조급해지고 불안정한 선택을 하게 되어 돈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그 기운을 완화하며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심리적 확신을 심어 주었고 이는 곧 재물이 머무는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말년에 접어든 뱀띠에게 이 확신은 매우 중요했으며 옥수수는 그 믿음을 현실로 연결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또한 옥수수는 황금빛을 띠어 재물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상징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알갱이들이 한 줄기에 모여있는 모습은 흩어지던 재물들이 한 곳에 모이고 불어나는 흐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며 의식을 담아 재물이 모이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새길 때 옥수수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뱀띠의 재물운을 불러오는 황금빛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옥수수는 말년에 뱀띠가 허기를 달래고 풍요를 확신하게 하는 귀한 음식으로 재성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돕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1965년 을사년에 태어난 뱀띠는 평생 지혜와 통찰로 살아왔음에도 초년과 중년에는 화의 과중함과 수의 부족으로 인해 재물의 기운이 흩어지고 불안정한 흐름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잡아도 성과가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들어온 돈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빠져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적으로 대운이 전환되는 시점에 접어들면 화생토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여 토가 안정되고 그 토에서 금이 태어나 재성이 힘을 얻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말년으로 그동안의 고생이 응집된 보상으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근, 연근, 옥수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근은 화와 토의 기운을 동시에 품어 과열된 화를 조율하고 토의 뿌리를 단단히 다져 주었으며 연근은 토와 수를 함께 머금어 불길을 다스리고 순환을 원활히 하여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했습니다. 옥수수는 곡식의 기운을 담아 토를 보강하고 알갱이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형상으로 재물이 모이고 불어나는 상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뱀띠의 명국은 균형을 회복하고 재성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이 음식을 섭취하고 먹을 때마다 나는 풍요롭다, 재물이 모인다라는 확신을 함께 품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사주적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흩어지던 돈이 모이고 빈 그릇 같던 삶이 채워지며 말년에 재물복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전환점을 직접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65년 뱀띠는 초년의 결핍을 밑거름 삼아 말년에 큰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되는 운명을 지닌 띠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근, 연근, 옥수수는 단순히 건강에 이로운 식재료가 아니라 1965년 뱀띠가 말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재물의 열쇠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이 음식들은 화와 토의 균형을 잡아주고 부족한 수의 기운을 보완하여 재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풍요롭다, 재물이 모인다라는 확신을 함께 새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의식이 곧 기운을 움직이는 힘이 되며 그 기운이 다시 운명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말년의 뱀띠는 초년과 중년에 겪은 결핍과 불안정함을 넘어 드디어 하늘이 열어주는 재물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근은 불길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토를 단단히 하여 재물을 뿌리내리게 했고 연근은 수의 기운을 더해 순환을 살려 흩어지던 돈을 머물게 했으며 옥수수는 알알이 모여있는 형상 그대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커져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주는 기운을 의식하며 실천하는 과정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사주적으로 말년 대운을 현실의 풍요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댓글에 복 들어와라라는 글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한 줄의 글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선언이 되었고, 선언은 곧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말은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은 운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댓글에 남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굳히고 기운을 바꾸어 말년에 큰 재물복이 들어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65년 뱀띠 여러분, 이제는 부족함을 뒤로하고 풍요와 부를 맞이할 차례였습니다.